안녕하세요. 마음사랑방입니다. 여러분,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좀 거창한 질문 같죠? 근데 소박하게 보면 우리들 인생이라는 건 원하는 게 생기고 그걸 얻으려고 뭘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괴로워하고 이게 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는 어떤 걸 원하죠.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. 근데 안 되면 감정도 엉망이 되고 스트레스가 오죠. 산다는 게 뭐 이런 거 아닌가요? 한번 보시죠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아주 흔하지만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어요.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할 거야. 만족할 거야.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너무 당연한 소리 같죠? 근데요, 그렇지가 않아요. 오히려 원하는 걸 얻으려고 뭘 할 때, 그리고 그걸 하면 얻을 것 같을 때, 그때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훅 하고 옵니다. 인생의 큰 비결인데요. 오늘 알아볼 거예요. 자, 이제 조금 더 재밌게 얘기해 보죠.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? 대표적으로 사랑하고 돈,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? 오늘은 사랑을 볼게요. 정말 원하지만 또 헷갈리는 욕구죠.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마음이 확 끌리는 이성이 생겼어요. 그 사람을 보면 괜히 가슴이 쿵 하고, 아, 저 사람이 날 좀 좋아해 줬으면 애가 타죠. 각자 연애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.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절 좋아해요. 심지어 먼저 고백도 하고 마음이 다 넘어왔어요.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? 우린 무지무지 행복해야겠죠? 근데 그렇던가요? 뜻밖에도 안 그렇죠. 처음엔 기분 좋죠. 근데 며칠만 지나면 어라? 흥미가 뚝 떨어져요. 나한테 너무 쉽잖아? 싶은 거죠.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왜 그 사람이 따분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.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점점 식어요.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. 이건요, 인간 심리의 아주 고약한 메커니즘이에요. 노력 없이 얻은 건 가치가 낮게 느껴지고 손쉽게 다가온 건 오히려 내가 갑의 입장인 듯이 건방져지죠. 하여튼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. 그럼 어때야 만족하고 행복할까요? 반대로 그 사람이 처음엔 나한테 별 관심 없어 보였어요.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얻어보려고 이것저것 애를 쓰죠. 뭘 해요? 가령 말도 조심해서 하고 슬쩍 선물도 줘보고 평소엔 잘 못하던 공감도 잘해주려고 하고 가끔은 내가 안 하던 짓, 가령 춤추기니 요리 배우기니 이런 것까지도 해요. 별 노력을 다 해보는 거죠.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씩 반응을 보여요. 어머, 웃어준다. 어라, 답장이 빨라졌다. 바로 이 순간 짜릿하죠. 이때야말로 행복감, 만족감, 희열이 확 올라와요. 어때요? 정말 그렇죠? 왜냐하면요. 내가 정성 들인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.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도 오죠. 이러면 어떤 보람까지도 느껴져요. 사는 게 의미 있게 느껴지고 별 노력을 다하면서 잠재력도 발휘되는 거죠. 무슨 소리예요? 내가 뭘 한 게 희망으로 이어질 때 만족감이 폭발한다는 거죠.
자, 그렇다면 욕구가 생기면 당연히 그걸 충족하고 싶지만 정작 얻고 나면 허탈해진다? 이런 말인 거예요. 어떤 것 같으세요? 무슨 소리야. 좌우지간 원하는 걸 일단 얻어야지.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제가 잔소리 한마디 할게요. 이게 바로 결과에 집착하는 거거든요. 생각은 자유지만 이래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? 쉽지 않겠는데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몇 년을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사귀게 됐다고 해요. 그동안 고백했다가 차이기도 했고, 선물도 날리고, 별짓 다 해봤죠. 드디어 연애 시작. 마음을 얻었어요. 자, 어때요? 감동이 몇 배쯤 될까요? 고생 끝에 이젠 행복일까요? 하, 그런데 현실은 딱 몇 주 좋고 갑자기 익숙해지죠. 긴장이 확 풀리면서 허탈감이 슬슬 올라옵니다. 이제는 뭐하지?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갈 수도 있어요. 아니,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? 당황스럽죠. 하지만 이거 여러분,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심리예요. 왜냐고요? 우리 뇌는 뭘 추구할 때 쾌감을 느끼지? 그걸 획득하면, 다시 말해서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 쾌감은 곧 사라지거든요. 로맨스에서 그냥 넘어오건 아니면 몇 년을 죽을 고생해서 넘어오건 둘 다 충족된 결과는 별 행복감을 주지 못해요. 고생 끝에 행복은 없어요. 짜릿한 사랑은 마음을 얻으려고 뭘 할 때, 그러면서 마음을 얻어갈 때, 그 과정에서 있을 뿐인 거죠. 욕구는 너무나 소중한 삶의 원동력이지만 이런 고약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.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? 아니, 연애든 결혼이든 다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? 그럴 수 있죠.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결혼하고 나면 1, 2년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잖아요. 원래 했던 사랑은 곧 지나가요. 하지만 또 꼭 그런 건 아니죠. 무슨 소리예요?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결혼은 새로운 욕구의 충족 과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. 먼저 상대방 마음은 이미 다 얻었나요? 아니죠. 그건 착각이죠. 내 남편, 내 부인의 마음은 떠날 수도 있는 거고, 내가 몰라서 그렇지. 탐험하고 이제부터 얻어야 할 면도 많이 있어요. 이걸 인정하세요. 결혼은 큰 덩어리 하나를 얻은 것 뿐이죠. 또 부부관계에서 새롭게 추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차려 보세요. 가령 같이 매일 붙어 살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결혼하면 얼마 안 돼서 대부분이 몹시 당황하죠. 너무 불편해. 편했으면 좋겠죠? 서로가 똑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편할까요? 내가 할 게 있어요. 그게 뭔지 고민해 봐야 돼요. 연애할 때는 고민했었잖아요. 간섭을 줄여보기도 하고, 잔소리를 참고, 상대방 스타일을 그냥 인정해 주기도 하는 거죠. 만일 파트너도 응해서 같이 한다면 이건 막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자라나는 신뢰와 새로운 만족감이 생깁니다. 로맨스는 연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뭔가를 해낸다면 결혼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로 피어날 수 있어요. 여담을
하나 해볼까요? 조금 튕기는 기술이 사랑엔 필요하죠. 로맨스의 큰 맥점이에요. 연애 고수들 밀당 잘하죠. 그게 중요한 기술인 줄은 다들 아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. 그 이유는 너무 쉽게 마음을 다 주면요. 상대방은 뭘 할 필요가 없죠. 상대방도 뭘 해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행복해질 기회를 빼앗는 게 되는 셈이에요. 인간은 획득하면 쾌감이 사라지고 추구할 때 쾌감을 느낀다니까요.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주면 상대는 시큰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요, 로맨스엔 진심도 중요하지만 밀당 기술도 필요하죠. 난 안 돼.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해봐도 효과가 상당해요. 재밌잖아요. 관련된 여담 하나만 더 할게요. 나쁜 남자, 나쁜 여자. 왜 자꾸 끌릴까요? 매력은 좀 있는데 나를 헷갈리게 하고 애를 태우게 만들죠. 그러면서 가끔씩만 잘해주는데 그게 더 미치게 해요. 이게요, 도박에 중독되는 거랑 비슷해요. 나는 뭔가 더 잘해주려고 애쓰게 되고 그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보상해줄 때 됐다 싶어서 쾌감이 확 오거든요. 난 사랑받으려고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상이 올 거라는 희망은 있기 때문에 쾌감이 와요. 이래서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. 빠져나오기 힘들죠.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나쁜 사람은 진짜 그냥 유달리 이기적인 거예요. 바뀌지 않아요. 그래서 나는 계속 힘들고 계속 애타죠. 이건 뭐 자신의 선택인 거지 무조건 피하라고 할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감정 루프에 빠질지 이거는 알고 선택하자는 거죠. 자, 정리해 볼까요? 우리는 다 뭔가를 원합니다. 그리고 대부분 그걸 얻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죠. 결과에 집착해요.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해 주세요. 만족감은 결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. 그걸 얻으려는 과정에서 옵니다. 내가 뭘 하고 있을 때, 그리고 그게 잘 될 것 같을 때, 거기서 가장 큰 행복감이 찾아옵니다. 그러니까요, 지금 마음이 끌리는 게 있다면, 얻은 상태만 바라지 말고, 그걸 위해서 뭘 해보세요. 뭘 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희열이 바로 여러분 삶에 진짜 만족감이 되어줄 겁니다. 오늘도 사부작 사부작 행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.